용용이의 경제학 교신.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고편이 될 거고요. 우리가 연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됐고, 또 이제 연금 개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연금과 기대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키피디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규적인 소득이 더 이상 없을 때 개인에게 해마다 소득을 제공하는 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사람이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돈은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필요한 돈이 바로 연금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득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 상대 소득 가설, 뭐 절대 소득 가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절대 소득 가설에서도 보면 그게 가장 기초적인 소득 가설이거든요. 케인즈가 만든. 그 절대 소득 가설에서도 보면 우리가 돈을 벌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은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내가 돈을 아예 못 벌어도 돈을 단 한 푼도 벌지 못하더라도 소비는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기본 소비라는 것들을 해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소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의식주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 의식주에 대한 소비가 바로 기본 소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경제를 다룰 때도 이제 욕구 소비라는 게 있었고 필수 소비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필수 소비라는 게 우리가 이제 돈을 벌지 않더라도 소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이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소득이 없을 때는 이제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은퇴를 한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은퇴한 이후에도 뭐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자녀에게 용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을 보면 이제 혼인율이 낮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녀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고요. 그 자녀에게 있어서 또 이제 요즘은 둘보다는 한 명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많아진다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한 명이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는 자체적으로 스스로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연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금을 이야기할 때는 기대 수명을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과거에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에 만약에 사람이 60세에 죽는다라고 평균적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평균적으로 만약에 60세에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55세까지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모아둔 돈으로 5년만 더 살면 내가 되잖아요. 그 5년에 대한 사용할 돈을 마련해 둬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요. 내가 모아놔야 될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가야 될 시기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앞에서 가정했던 55세까지 일하고 6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60세까지 일하고 70세까지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모아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예전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이제 환갑이란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 근래에는 환갑이란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환갑이 되었을 때, 아, 저 사람이 이제 되게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환갑이 지났다고 해서 특별한 게 없죠. 환갑이 지나고서도 회사의 대부분이 다니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의학의 발달이거든요. 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기대 수명도 늘었지만 이제 일할 수 있는 노동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증가하게 된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소득 가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생애 주기 가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생애 주기 가설에서 우리가 돈을 버는 시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은퇴기에 내가 소득이 없을 때 나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분명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퇴를 하고 나서부터 이제 죽기까지 사람이 삶을 다하기까지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에서는 청년 취업이 매우 늦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뭐 다른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긴 한데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신입은 중고 신입이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입의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고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시기가 점점점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맞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하지만 은퇴도 점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사람의 기대 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아 놓아야 되는 연금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연금은 그럼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국민연금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연금이란 게 있어요.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에서 하는 연금이고요. 아마 직장인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가입하게 된 연금이 국민연금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다닌다 했을 때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잖아요. 그 4대 보험 중에 하나에 국민연금이 포함되게 되고요. 그 다음은 개인연금인데요. 개인연금은 개인이 가입해서 개인 스스로 만드는 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금융사에서 다양한 종류의 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은행에서는 연금 저축을 판매할 거고요. 증권사에서는 연금 펀드를 판매할 거고요. 물론 뭐 은행에서도 펀드를 판매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보험사에서 연금 보험을 판매할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우리가 퇴직금을 받는 방식도 있지만 퇴직연금을 받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금을 받기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요. IRP라고 하죠. 그런 다양한 연금 상품들이 존재하고요. 그런 연금 상품들은 개인연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개인연금은 개인이 저축을 하듯이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나는 현재 소비보다 미래 소비가 더 중요해라고 생각한다면 이 개인연금을 늘리는 방식을 선택할 거고요. 혹은 이제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욜로족이라고 했을 때 나는 먼 미래의 소비보다는 현재 소비가 더 중요해. 그게 나에게 효용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연금 가입을 미루거나 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또 혹은 뭐 선택을 하더라도 매우 소액으로 혹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연금이란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애주기 가설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소득이 많은 시점에서 돈을 얼마나 더 저금해서 미래에 내가 퇴직한 이후에 혹은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쓸 거냐라고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이제 연수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연수를 갔는데
제가 막내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이 은퇴를 앞둔 시점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혹은 은퇴를 하고 재창업을 했던 분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남녀 임금 격차를 이야기할 때 남성들의 포지션에 있던 분들이 정말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개인 연금을 받은 시점에도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연금을 받는 시기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뒤로 늦추려고 하는 거고, 이 개인 연금을 받는 시점을 뒤로 늦춘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개인 연금은 내가 쌓은 것들을 내가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도 더 쌓아두면 1년에 이자라도 더 받게 되는 거고요. 또 내가 1년이라도 더 부으면 그만큼의 돈을 더 많이 돌려받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순수하게 앞에서 말했던 대로 개인의 선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요. 거의 반강제로 가입하게 되거든요. 직장을 다니게 되면 4대 보험처럼.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상품들도 제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다수 직장인들이 가입한 이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미래, 은퇴한 이후의 삶이 무너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이 국민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이걸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